경북 동해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해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포항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새벽에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확진자가 매일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 열방센터 등 종교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 열방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포항 북구 주민 A씨 1명이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A씨와 접촉한 남구 주민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종교 활동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상주 열방센터와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시민 1명이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만남 등 접촉을 통한 전파로 저희들 예상으로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대기업에서 현장 근로자 A씨 1명이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와 방역당국은 방역 작업을 펼쳤고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 10여 명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도 철강공단 또 다른 대기업 직원이 확진된 바 있어 철강공단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건소 직원들을 현장으로 급파해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8일까지 시청 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청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등 2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주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 입국자 외에는 지역 내 감염 전파는 잠잠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찰이 울진군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세진 의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덕에서 잇따라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3분쯤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5대와 소방관,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소방 헬기 담수지가 멀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야간 진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전 1시 30분쯤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0.1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새벽 시간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사고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족들은 이전에도 리프트 고장이 잦았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7살 허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채소를 2층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 반쯤 리프트가 고장나면서 몸 일부가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 허 씨는 리프트 사이에 옴쭉달싹 못하며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전 7시 20분에야 지나가던 회사 직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진짜 딸이 제일 생각났을 거고
사고가 난 리프트는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났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할 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버튼 자체가. 유족들은 회사 측이 리프트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동국제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계속 서니까 자기가 이제 뭐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답답하고 힘들다고 말하셨죠.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리프트 수리 일지 등을 바탕으로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면 아빠가 그렇게 돈 벌면서 키워준 것도 다 갖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포항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과 잇따른 사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정규직 전환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비판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수도검침원 10여 명이 포항시로부터 무더기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검침원들은 포항시가 부당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포항시가 사법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투쟁도 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 공권력이 법이 법인데도 공권력조차도 무시하잖아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포항시 CCTV 관제사들 30여 명도 2년 전부터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들 역시 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대구와 경주, 경산 등 많은 경북 지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019년도에도 파업하고 천막농성하고 그리고 2020년에 8월 달에도 파업을 해서 겨우 이제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회를 열었거든요. 안건도조차 상정도 안 하고 시가 어떻게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어서 심지어 포항시의 얼굴 민원 콜센터 계약직 10여 명은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 103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는데 이마저도 2018년 5월 이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사례는 0건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직원들이 여러 차례 신청한 면담조차 거부해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약직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포항시 전반의 인식 부족이 예산 문제보다 더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어려워진 예산 문제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공무직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굉장히 포항시 공직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규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포항시는 수년째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 신고자, 목격자 등을 철저하게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피해 확인과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의 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이 국립미술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알천미술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근 국립미술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알천미술관은 경주의 제1종 국립미술관으로 기획,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술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경주시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항에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5cm 안팎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북쪽에서 자리 잡은 영하 50도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포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그나마 오늘 아침까지는 바람이 덜했는데 밤사이에 눈이 내리고 난 뒤부터는 추위의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매서운 혹한에 건강관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눈까지 가세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5cm,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내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7도, 독도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영하 5도, 독도 영하 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는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금요일에는 무려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인력 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 설치, 국민 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올해 봄철 농번기와 가을철 수확기에 총 23만여 명의 일손 돕기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